자, 이제 186페이지에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자, 이쪽은 출제민술 A급이에요. 무조건 한 문제 등장하는 파트입니다. 일단은 이론 모형은 정책 결정의 유형 자체를 몇 가지 형태로 분류시킨 거예요. 인간의 성격도 몇 가지 형태로 분류시키듯 정책 결정의 다양한 형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놓은 걸 이론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모형은 거기 이제 출제 포인트에 합리 모형, 점증 모형, 공공성대 쓰레기통 모형에서 별표 3개, 2개 쭉 나와 있는데 3개,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 그 표현을 적어놓은 거고 일단은 그 이론 모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각각 연구가 이루어져. 근데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분들 행정학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쌍가리 일본의 산출지향과 과정지향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산출지향은 행정학에서 다루고 있는 결정이론명이고 과정지향은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정치학과는 볼 필요 없겠고 행정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합리, 만족, 점정, 혼합, 최종 모형 5가지 형태가 좀 기본입니다. 그 형태를 학습을 할 겁니다. 물론 그거 외에 쓰레기통 모형이다, 공공선택 모형이다 그것들도 또 마저 정리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87페이지 합리 모형부터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 일단 합리모형은 첫 번째 줄 끝에 봐봐. 고전파 경제학자, 수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먼저 만든 겁니다. 고전파 경제학. 자, 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에 있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 똑똑한 존재? 아니면 여러분 엉성한 인간? 똑똑한 존재. 그러니까 똑똑한 존재로 인간을 가정하듯이 정책 결정을 하는 주체도 아주 똑똑하다고 파악합니다. 더 여러분들 이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는 신과 같이 완전자의 형태로서 인간을 가정을 해. 그럼 인간이 완전자이다 보니까 여기 보자. 완벽한 대안을 선택을 할까 안 할까? 인간이 완전자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대안 선택한다. 이게 바로 합리 모형이에요. 자, 인간은 완전자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대안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합리 모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맨 앞에 개인은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이론 모형, 고정파 경제학자 나왔고 두 번째 끝에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나오고 최적에 대한 선택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바로 특징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보세요. 다시 반복되네요. 인간을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인간을 가정을 해야 해. 가정하고 있죠. 그럼 인간이 완전자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 말은 빠짐없이 그런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인지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완벽한 목표를 설정을 하죠. 그때 완벽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의 최적화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해. 뭘 추구한다? 목표의 최적화. 그럼 물어보자. 완전자가 설정한 목표는 흠집이나 결함이 있을까 없을까? 흠집이나 결함이 없어. 그럼 이러한 목표는 변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코로 적어보자. 고정된 목표라고 적어보자. 고정된 목표. 자, 고정된 목표, 명확한 목표, 목표의 최적화라고 했어요. 자, 그 밑에 인간은 완전자이다 보니까 모든 정보나 자료 빠짐없이 총체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완전자니까. 또 인간은 완전자이다 보니까 모든 대안을 빠짐없이 총체로 탐색을 하고 이에 따라 대안들을 작성하고 또 대안들의 결과를 비교 분석 검토하는데 자, 비교 분석 검토할 때 쓰는 거 뭐가 나왔어요?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아까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을 토대로 대안 선택하는 것은 무슨 합리성? 그렇죠. 그래서 5번 끝에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앞에 이를 두고요 완벽한 대안,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최적에 대한 선택한다. 이것을 수단의 최적화를 추구한다라고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완벽한 목표, 완벽한 수단을 선택을 해야 하죠. 이걸 뭐라 하냐면은 목표 수단 분석이라 그래. 완벽한 목표, 완벽한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걸 분석한다 해서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물어보자. 그러면 완벽한 목표, 완벽한 수단이 선택됐으니까 수단이 목표가 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와 수단을 명백히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명백히 구분한다. 요 목표를 가치라 그래.
이걸 사실이라 그래. 이걸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한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 할 게 무엇이고 이게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걸 일명 우리는 사회적 가중치가 정해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재 표현 나와. 자, 교재 전제 조건을 위해 보자. 전제 조건 위에 봐. 전체 사회 가치의 가중치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 나와. 나 그 가로 안에 목표 수단 분석이란 말 나와. 나와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하나 물어볼게. 합리 모형은 모든 걸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 총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야 하네. 하죠. 이를 통해 완벽한 대안 선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전체를 다 분석해서 완벽한 대안 선택하는 것을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그래. 적어놓으세요. 최적화. 행상은 용어 싸움이야. 그 용어를 얼마나 다른 형태로 표현해도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제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형태는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걸 벗어난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요 목표에 관한 표현들은. 전체 다 얘기한 게요. 다른 시간 때는 얘기 안 해다가 오늘 얘기했다. 이거 옆에 여러분 날개 쪽에다 이걸 적어놓으면 좋잖아. 다 같은 말들이라고. 자, 맨 위에 합리모형 제목 옆에 보자. 제목을 옆에 보세요. 맨 위에. 합리모형 모든 걸 빠짐없이 총체주의라고 얘기하죠. 자, 규범 모형 나왔는데.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규범 모형이라는 건 뭐냐? 듣기만 하세요. 무엇이 바람직한 목표이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규범 모형이라 그래. 자,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기술적 실증적 모형 처방 규범이란 말이 나와나. 처방 규범 기본 같은 말이야. 그 밑에 보자. 무엇이 바람직한 목표이며 이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최선의 수단을 제시하라는 이론이야. 그럼 합리 모형은 무엇이 바람직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서 안 했어. 했죠. 이를 달성한 최선의 수단도 제시해서 안 했어요. 했죠. 이걸 보통 우리는 규범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범 모형. 됐습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한번 보자. 규범 모형은 더 쉽게 하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 여기 보자.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바람직한 거지. 완벽한 인간. 완벽한 목표, 완벽한 수단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규범 모형이 그렇게 했어요. 규범 모형. 좀 힘들면. 자, 그 다음에 이거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계산했어요. 여기 보자.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은 계량적인 수치로 표시한 거 아니야. 비용 얼마, 300억 이런 식으로. 편익 200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계량 모형이라고 합니다. 수치로 표시한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근방법 보지 마시고 인간을 완전자로 낙관하고 있죠. 낙관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자. 하나 물어보자. 보편적 진리에서 개체의 사실을 탐색하는 것을 귀납이라 그래, 연역이라 그래? 인간은 죽는다. 고로 숙자 말자 영자 주고 귀납이야, 연역이야? 그걸 연역이라 그러죠. 국어 시간에 연역법 배워서 안 배워서? 보편적 진리에서 개체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연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학적 공식을 얘기할 때는 수학의 보편적인 진리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 공식이 공리야. 자명한 진리야. 자, 여러분들 이걸 2x 플러스 4 해가지고 이 공식 아니야. 그러니까 x가 3이야. 얼마야 그럼? y는 얼마? 10 아니야. 그럼 공식에 대입하면 모든 답이 나와요. 수학적 공식은 보편적인 진리야. 그럼 좀 전에 얘기한 거 이거 보자. 요거 있지. 요걸 경제수학적 공식이라 그래. 뭐라 한다? 경제수학적 공식. 경제수학적 공식에다 공식을 활용했으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활용해서 대안 선택한 게 아란 게.
그래서 이걸 연역적 접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해를 찾아가거나 대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100% 연역법이야. 100%. 그래서 연역적 접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비판 나온 거 보자. 비판. 자, 현실적으로 인간은 완전자야, 불완전한 존재야? 불완전한 존재 아니야. 그럼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하여 보통 대안을 선택을 해야 하네. 하죠. 이렇게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1번은 그 페이지야. 자, 2번 나온 거 보자. 선생님 보자. 합리의학에서는 목표가 아까 고정된 목표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여기. 그치? 현실적으로 목표는 환경에 의하여 변동되기도 해야 하네. 하지. 그럼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게 안 한 게야? 안 한 거죠. 그래서 2번, 3번 지금 얘기한 거예요. 2번, 3번. 자, 현실적으로 인간은 완전자야, 불완전한 존재야?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아무리 인간은 지적 능력 한계가 있어 완전자가 아니야. 5번에 인간은 실적으로 미래 예측이 어려운 불완전한 존재야 하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완전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모든 대안을 빠짐없이 비교 분석 검토할 때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자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자원에 인간은 한계를 지냐 안 지냐? 지니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 여러분들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내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 시험인데 지금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아? 촉박해요. 벌써 여러분들 몇 월달이야? 11월달 아니야.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해가지고 공무원 돼 안 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되는 사람도 있는데 신문에 나올 정도로 특이하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자주주니까 그러니까 1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선생님 저는 4월 달에 꼭 합격할 거예요. 4월 달에 합격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꼭 합격할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나는 운 좋으면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 운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는 이거 얘기해보자. 근데 사실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한 4, 5개월만 더 미리 전화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현실은 그렇게 그래 안 그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 여러분들. 4, 5개월 시간이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간과 비용 여러분들 자원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7번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는 많은 제약이 있어 없어? 제약이 있고 인간은 보통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매몰 비용에 집착을 한다 안 한다? 집착을 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비판을 받죠.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선생님 보세요. 합리 모형은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OX. 크게. 여기서 오는 절. 자, 오른쪽 날개 보자. 쪽 날개 맨 밑에. 합리 모형은 부분의 최적화 OX야. X 전체의 최적화죠. 자, 봤으면 요번에 이제 만족 모형. 여기 합리 모형 자체를 비판하고 등장한 게 만족 모형이야. 만족 모형은 뭐냐면 현실 보자. 인간은 현실적으로 완전자야, 불완전한 존재야? 불완전한 존재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대안 선택. 이거 불가능해. 어떻게? 적당히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한다고 보는 게 바로 만족 모형이에요. 여러분 고시학원 선택할 때 여러분들 인천행정고시학원에서 완벽하게 만족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시학원을 빠져 비교 분석 검토해서 완벽한 학원 인천행정고시학원을 선택해서 수강 듣는 건 아니잖아. 인천행정고시 와서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적당히 만족을 해야 하네. 만족 못해? 적당히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이 정도면 돼서 수강 신청을 보통 하잖아. 대안 선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의사결정은 현실적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정도에서 대안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의 기준이 아닌 만족화의 기준에 근거한 대안 선택이란 말을 쓰죠. 자, 거기 학자가 나오는데 말 많은 자 누구겠습니까? 사이먼. 사이먼에 의하여 등장한 거 지금 얘기한 만족 모형이죠. 자, 특징 1번 나온 거 보자. 인간은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자,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그럼 인간의 여러분들 이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제한된 합리성이라 그래. 인간의 합리성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좀 제한이 돼 있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밑줄. 아까 제가 여러분들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 얘기했죠. 만족모형은 무슨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얘기했어요.
2번 인간에 따라서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모든 대안들을 총체적 빠짐없이 탐색해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순차적 순서에 근거하여 만족에 이르는 대안 선택한다. 이게 바로 만족무형이에요. 자, 그대로 보자.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이름 현진이? 현진이? 현지? 자, 현지하고 삼순이라는 친구가 각각 있다고 가지고 보자. 두 친구는 행정학 공부를 처음 해. 그래서 행정학 책을 하나 선택하려고 그래. 그럼 삼순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여러분들 국내에서 가장 큰 서점그럼 어디야? 저쪽에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 아니야? 거기 갑니다. 그리고 행정학 칸이 꺼져 있는, 자, 분리번호 몇 번? 350번이야. 그래서 행정학 책 자체를 씌워보니까 이 책이 예를 들어서 270권의 책이 있어. 그래서 씌워보고 그냥 다시 나와서 집으로 와. 자, 우리 현지 집 어디예요? 인천 어디예요? 동인천 집으로 옵니다. 그럼 어떡하냐? 1톤 트럭을 하나 빌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쌀 한 마를 실어. 김치를 여러분들 그 커다란 들통에다 꽉 실어. 바나 코펠 텐트를 실어. 그리고 이 차를 끌고 어디로 가냐? 자,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로 가. 그리고 행정학 책 꽂혀 있죠? 그 앞에 텐트를 쳐. 그리고 270권의 책을 270박 271일 동안 낱낱이 빠짐없이 비교 분석 검토해서 완벽한 책을 선택한 게 누구냐? 삼순이야. 자, 그럼 삼순이 결정 양식은 뭐야? 합리무용이야. 그죠? 현실성 있어 없어? 없죠. 삼순이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미친년. 미친년이라고 그러죠. 그럼 미친년의 사고방식은 보통의 사람들이 흉내를 내, 못 내? 못 내요. 그럼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떤 혁신적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혁신적 사고예요. 자, 내가 방금 전에 미친년의 사고방식은 뭐라 했다? 혁신적이다. 자, 그럼 현석이 보자. 늘 여러분들 기분 나쁜 애 있으면 뭐라 그래? 어우, 당신은 합리적이래요. 그럼 뭐야? 당신 미친년이래요. 그래. 똑같아. 자, 욕하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내가 합리모형은 뭐라 그랬어요? 혁신적이다. 합리모형 뭐라 그랬어요? 혁신적이다. 됐어요? 자, 근데 우리 현지는 어떡하냐? 자, 주변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3권 정도 책을 소개를 받아. 그리고 강의하는 학원 선생님한테 3권 정도. 주변에 여러분들 작은아버지가 행정학과 교수야. 3권 정도. 그럼 어떡하냐? 쪽지에다가 저자고 책명을 쭉 적어. 그리고 이걸 갖고 교보로 가죠. 그리고 판매하는 아가씨한테 이 책이 9권의 책이라고 그러자 9권의 책을 골라달라고 얘기해. 자, 이제 이 9권의 책을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하나의 책을 선택을 하겠죠. 자, 제일 먼저 책을 고를 때 현지야 먼저 두께 봐, 안 봐? 책 두께 봐, 안 봐? 보죠. 두꺼운 게 좋아, 좀 얇은 게 좋아? 얇은 거, 그래. 6권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책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 다른 거 안 봐? 한자 있나 없나 확인해서 한자 없는 거로 3권. 그죠? 맨 끝에 책 가격 봐, 안 봐? 봐야 되겠죠. 비싼 거 좀 싼 거. 싼 거 이렇게 하나. 이게 적당한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해. 지금 얘기한 거 보자.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에 끝에 순차적 순서에 근거하여 만족에 이르는 대안 선택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건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3번에 최적의 대안 선택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결정자를 증족시켜주는 만족에 이르는 대안 선택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 지금 이게 만족무형이죠. 자, 거기 경제인 나온 거 봐. 경제인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합리무형과 관련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인 읽어보세요. 뭐랑 관련돼? 만족무형과 관련되죠, 여러분들. 이게 구분하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거기 박스에 합리무형과 만족무형 비교한 거 보자. 합리무형, 극대화 목표, 만족 수준, 모든 대안 몇 개에 대한 복잡한 상황 모두 고려하지만 이쪽은 상황 자체를 책의 두께, 책의 여러분들 안에 한자 있나 없나, 책의 가격, 3가지 형태로 단순화시켜 안 시켜?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최적에 대한 만족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만족무형 맨 위에 제목 옆에 나온 거 보자.
모든 걸 빠짐없이 비교 분석 검토해서 몇 개만 뽑아서 했어. 9권의 책만 뽑아서 했잖아. 부분주의. 인간을 완전자로 파악해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비관 모형. 자, 실증 모형을 얘기해보자. 아까 책을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이 추천 선생님이 경험한 바에 추천에 의해서 책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지. 이 경험 모형을 실증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험에 근거한 대안 선택을 우리는 귀납적 접근이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러나 비판이 있겠죠. 첫 번째, 대안 선택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간의 주관만을 강조하고 있고 주관에 의한 지배람, 비판이 있죠. 여러분,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은 보수야, 혁신이야? 보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2번 현실 만족적 보수적 성향. 그 다음에 3번 나온 거 봐. 정치행정 체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급 공무원의 행정 결정과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데, 자, 그대로 보자. 여러분들 고위관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치행정 체제의 성향 특징을 고려를 하겠죠. 이게 여러분들 전체주의냐 다원주의냐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거 따지 안 따져? 따지죠. 의원 내각제다 아니면 여소야대다, 따지 안 따져? 따집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요 만족 모형에서는 그러한 언급은 전혀 없고 마치 시장에서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 심리하고 정책 결정자의 경제적 양식을 너무 지나치게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3번에 관한 표현이에요. 됐어요? 맨 위에 여러분들, 이건 아까 얘기한 저는 보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세신적 대안 탐색 포기할 개연성이 크겠죠. 너무 개인의 만족감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자. 정부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서로 만나서 타협도 하고 흥정도 해야 해. 하죠. 그건 전혀 없잖아.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게야. 학원을 선택할 경우에도 A 학원 다닌 사람이 다니가 만족을 했어. 그러다가 여러분 우연히 B 학원이 더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C 학원도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금 하나의 객관적인 잣대로 표현이 못해. 그래서 그런 만족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한견에 부대에 있는 것, 지금 얘기한 만족모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만족모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그 밑에 점정모형이에요. 점정모형은 만족모형의 여러분들보다는 아들이고 만족모형이 핏줄을 이어받아. 그래서 점정모형 가로 안에 부분지 비관모형 실정모형 앞에서 만족모형에서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만족모형에서부터 뻗어나온 줄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만족모형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안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는데. 자, 여러분 만족모형은 말 그대로 현재에 만족하는 대안 선택하냐. 근데 점정모형은 그게 아니야. 요 현재 수준보다는 약간 나은 상태, 그걸 프나마나 알파에 근거한 대안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보다는 약간 나은 상태, 프나마나 알파에 근거한 대안 선택이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여기 보세요. 선생님 플러스는 이해하는데 마이너스는 왜 나왔습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이유는 현재의 나쁜 점을 좀 감수하면 나아져 안 나죠? 나아지죠. 그래서 프라마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약간 하여간에 나은 상태의 여러분을 대한 선택이야. 그러면 요 프라마나 알파란 말은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근본적인 변화일까? 소폭적인 변화일까? 이건 소폭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 소폭적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얘기한 점정 모형은 혁신이야, 보수야? 이것도 보수적 결정 양식이지. 보수지. 보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에 근거하여 2021년도 인천시에
주요 업무계획 수립 과정을 제가 점증 모형에 빗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도의 주요 업무계획 수립 자체를 먼저 보겠는데, 자, 인천시가 매년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사업이 있겠지. 수돗물 보급 사업 매년 해야 다녀야 돼. 가로수 정비 사업 매년 해야 다녀야 돼.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매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50개의 사업이 있었고, 기타 감마가 돼가지고 나온 게 70개의 사업 자체를 2020년도에 기본 업무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어? 그럼 2021년도 어떡하냐? 자, 인천시가 매년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사업 50개는 그대로 여러분들 수용을 합니다. 컴퓨터하지 않아. 자, 그리고 2021년도 차원에서 여러 집단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사업 알파, 자기단체가 요구하는 것 알파 다시, 노인협회 알파 다시, 학원연합회, 어? 또 환경단체 요구, 뭐 인천 여러분들 무슨 뭐 조기 축구회 회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2020년도 70개보다는 좀 점증된 77개 이렇게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게 점증 모형이에요. 그럼 점증 모형은 모든 걸 검토의 대상에 여기보자. 신규 사업만을 검토했어.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만 수행한 거 아니야. 검토는 뭐야? 신규 사업만을 검토했네. 신규 사업만을 검토했어요. 자, 이때 신규 사업은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니까 다원주의 사회야, 전체주의 사회야? 다원이죠. 다원화된 선진사회에 적합한 결정 양식이죠. 아까 여러분 입으로 분명히 얘기해서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무슨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을 추가하죠, 여러분들. 자, 점증 모형. 특징을 좀 볼까? 1번에 만종명의 근거에 출발한다. 2번 현재보다 약간 나은 상태에 대한 선택. 세 번째 별표 소수의 신규 사업만을 검토한다. 기존의 사업만을 검토한다. 그게 아니야. 신규 사업만을 검토하고 그 밑에 정치인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선진사회라 얘기했죠. 자, 마지막 나온 게 목표선에 굴거린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점증 모형에서는 여기 보세요. 목표가 여기 있어. 민즈 수단. 이걸 영어로 미는 뭐야? 의미. S는 이 수단 아니야. 골 민즈. 자, 보자. 목표가 있어. 수단이 있어. 잘 보자. 목표를 향해 가. 근데 여성단체가 우리 인권 좀 보장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이거를 수용해. 자, 그리고 목표를 바라봐. 근데 이 목표가 여성의 인권 자체를 수용 못했다. 그럼 목표는 잘못했다고 파악해. 목표를 바꿔. 수용을 해. 알았습니까? 또 갑니다. 흑인단체가 요구해. 고려해. 다시 목표를 바라봐. 그리고 흑인의 요구가 목표에 반영된지를 확인해 봅니다. 흑인의 요구가 목표에 반영이 안 됐어. 그럼 이 목표는 잘못된 목표야? 반영의 수도 바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단에 의하여 목표가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고 재정의가 이루어져. 이걸 보통 뭐라 그런다? 목표와 수단의 구분을 꺼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달리 얘기할 때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절을 중시한다. 가론에 나왔어.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여기 대한민국 국가가 있어. 이 국가에 여러분들 기업도 있겠고, 이쪽에 노동단체도 있겠고, 그쵸? 의사협회도 있겠고, 학원연합회도 있겠고,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국가고, 이건 가지야. 가지는 쉽게 얘기할 때 바로 뭐야? 이익집단이야. 그치? 내가 기업이라든가 의사협회, 학원연합회 이런 거 얘기했잖아. 이익집단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점증 모형에서는 이익집단의 요구 반영을 중시해야 하네. 중시하죠. 그래서 이익집단 요구를 중시한다 해서 이걸 가지라 그랬죠. 그걸 브랜치 메소드 해가지고 지분법, 지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점증 모형 제목 끝에 지분법, 지방법이란 말이 나왔나?
가지 지자를 써서 지방법, 가지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분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점정 모형은 여기 보세요. 목표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잘 보자. 모든 걸 빠지게 완벽한 대안선택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무슨 모형이야? 함유 모형. 함유 모형은 목표를 가장 지름길을 가서 안 갔어.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루트. 가장 근본적인 뿌리 아니야. 지름길. 루트 메소드. 합리 모형을 루트 메소드라 그래. 자, 합리 모형 다시 제목 옆에 보세요. 합리 모형 제목 옆에 보시면은 근방법이라고 나와 있지? 자, 근데 여기 보자. 점정 모형은, 자,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가다가 자, 여기 보자. 기업의 요구, 그래, 까짓 거 반영합니다. 가다가 여성단체 요구, 그래, 이런 식으로. 흑인의 요구, 이쪽에 여러분들, 노인들의 요구, 이쪽에 여러분들, 뭐가 할까? 학원연합회 요구, 이렇게 가. 가다가 요 집단의 요구를 계속 반영을 해. 이렇게, 그래, 까짓 거 반영하자. 반영하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모델링 트루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의에 봐봐. 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점정 모형 의에 다섯 번째 줄. 영어도 사이언스 오브 모델링 트루란 말 나와. 진흙 파헤쳐가듯이 대충 헤쳐가면서 요 집단의 요구 대충 고려하고. 그럼 이게 계속해서 요 집단의 요구 반영하고 대충 고려하고 이걸 이름이 뭐라냐? 임기응변이라고도 얘기 안 해. 적지 마세요. 근데 행정학에서 임기응변이 여기 보자.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 개념이야. 행정학은. 임기응변을 뭐로 파악한다? 부정적 개념으로 항상 해석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비판 봐봐. 하단에 먼저. 이번에 임기응변적 정책으로 화한다라는 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의의하고 특징을 봤는데,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점정 모형 가다가 여러분들 A 집단 요구 반영했죠? 가다가 B 집단, C 집단. 이렇게 이것도 하여간에 순차라 그래. 뭐라 한다? 순차. 자, 여기 보세요. 점정 모형에서는 모든 걸 다 여러분들 고려했어요? 신규 사업만을 고려했어요. 신규 사업. 그걸 한정적이란 말을 쓰는데 의에 세 번째 줄 끝에 순차적 한정적 접근이란 말을 나왔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순차적 한정적 접근. 의에 세 번째 줄 끝에.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펴보자. 기지개. 여기 맥거리들이 없어. 여러분 덥지 않아요? 나만 더운가? 선생님 좀 더워 죽겠어. 이날 안 더워? 여기 습기가 많이 차인 느낌이 안 들어? 갱년기인가? 자,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 그러던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남자 갱년기는 여러분 아버님이 집에서 갑자기 화를 막 많이 내죠. 울컥울컥. 그 갱년기고 아버지가 드라마 보고 울어. 그건 갱년기야. 드라마 보고 울 때 평상시에 울지 않는 분이 드라마 보고 막 우셔. 드라마인 사람과 동화가 돼. 그럼 남성들 갱년기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버님 텔레비 보고 막 우셔? 엄마랑 같이? 안 우세요? 자, 관심도 없어? 아버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비판. 좀 전에 얘기한 점정 모형에서는 목표의 변동도 요구가 돼야 한다. 되죠? 1번에 방해 없는 행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임기응변적 정책으로 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비판을 받고, 이것도 보수야 혁신이야? 보수죠. 이건 미국이란 선진사에 적합한 결정 양식이지 개발도상 국가에는 현실에 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4번 그 표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보고 가시고 밑에 거 시험지 안 나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날개 점정 모형은 목표선의 구분을 꺼린다. OX. 아까 얘기했죠. 자, 넘겨서 이제 네 번째 나온 게 혼합 주사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영어 나온 거 봐. 믹스드 스캐닝 모델이란 말 나왔죠.
요 스캐닝을 번역할 때는 여러분들 주사란 말은 화면을 재조정하다 그런 말이야. 화면을 재조정하는 것을 주사한다 그래. 근데 이제 스캐닝이란 말은 여러분 컴퓨터 주변 기기에 스캐너라고 있죠? 그 탐색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혼합 탐색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혼합 탐색. 그 다음에 이 스캔이란 말은 또 관조라고도 번역을 해. 관조. 국어 시간에 관조란 말 배워서 안 배웠어요? 국어 시간에 관조. 처음 들어봐? 국어 시간에 나오는 단어인데. 해가 여러분들 석양에 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 그걸 관조한다 그래. 이게 볼관자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수평선 있어요. 해가 져. 해가 번쩍번쩍 빛나는 이 해가 바다 입구로 들어가. 요거는 물을 의미하는 게야. 칼처럼 빛나는 해가 입구 어디로 들어가? 물 밑으로 들어가. 요거 말하는 이게 조야 조. 해가 진다. 해질 조자. 이거 쓰는데 이걸 관조라고도 번역하는데 관조로 번역하면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냥 그 영어 찾아서 관조라고 얘기한 분이 계신데 이게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혼합 탐색모형이 가장 여러분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면 그냥 혼합 모형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혼합 모형 어쨌든 간에 이제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자, 근데 학자가 나와요. 학자 의의 첫 번째 줄 에치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물어보자. 에치온이는 선생님 보세요. 수업 시간에 뭐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순수한 정부도 아니고 순수한 기업도 아닌 또 다른 제3섹터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에치온이. 그리고 제가 제3을 사랑하는 사람 에치온이라고 계산했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 보자. 오른쪽 여러분들 그러면 합리 모형 자체는 두 개를 결합한 건데 박스를 보세요.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비판하고 양자의 장점을 취해서 만든 게 혼합 모형이야. 그래서 합리 모형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해. 반면에 점증 모형은 지나치게 보석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서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점증 모형을 수용하자고 얘기했고 점증 모형의 보석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세신적인 합리 모형을 수용하자고 파악한 게 에치온이야. 자, 그러면서 다른 별칭을 두고 있죠. 합리 모형을 뭐라 그랬다? 제1접근이라 그랬고 점증 모형을 제2접근, 그 혼합 모형을 일명 제3의 접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제3을 사랑하는 사람 에치온이 계잖아. 또 나왔잖아, 제3. 자, 그런데 결정상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 근본적인 상황하고 부분적 지엽적인 상황. 근본을 여러분들 기본적 상황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본을 중대 위기 상황이라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외국에 전쟁 선전포고한다. 중대한 결정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이거 함부로 할까? 이거 어떻게 함부로 해? 면밀히 빠짐없이 냉정하게 고찰을 해야 돼. 갑자기 모든 걸 다 여러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전쟁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 일단은 합리음을 갖고 해야 되겠지. 자, 여기 보자. 그럼 전쟁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번째, 전쟁을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있잖아. 방법을 짤 때는 어떡하냐? 옛날에 했던 방법, 다른 국가 했던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그보다 약간 나은 방법으로서 여러분들 전략 전술을 결정해야 하네. 하죠. 이게 바로 뭐냐? 부분적 결정이야. 지엽적 결정. 할 때는 뭐 한다? 점증 모형 갖고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보자. 그럼 여기 보자. 전체를 바라볼 때는 뭐가 가는 거야? 합리. 부분을 바라볼 때는 점증. 잘했어요. 그래서 전체 하늘을 조명할 때는 광역 렌즈로 조명하고 자세히 요구되는 부분은 망원 렌즈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 광역 렌즈가 뭐가 된다? 합리 모형. 망원 렌즈가 뭐가 된다?
점증. 옆에 날개다 적어라. 전체 하늘 광역 렌즈. 그래서 광역 렌즈 밑을 합리 모형. 그리고 부분 화살표 놓고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 망원 렌즈. 그 망원 렌즈는 뭐야? 점증 모형. 대응하는 문제 또 한 문제. 자, 그럼 여보자. 그럼 전체 숲을 바라볼 때는 뭐가 보는 거야? 전체 숲. 광역 뭐야? 합리 모형. 안에 있는 나무를 봐. 점증. 그것도 기출문제야. 이 그림이야.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그거 봤으면은 옆에 자, 이 상태로 끝난 것은 옆에 정치, 사회, 체제와 연관시키는데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자. 합리모형 인간을 완전자로 해석을 하죠. 아까 기억나? 자, 그리고 이거 보자. 합리모형은 선생님 보자. 환경을 고려해서 고려하지 않았어.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잖아. 폐쇄론하냐. 그럼 전체주의 사회를 얘기할 때는 자, 위정자가 독재자가 등장을 해야 하네. 히틀러, 무솔리니, 마오쩌둥, 김일성, 스탈린 우익적 전체주의, 자익적 전체주의 얘기하거든? 그쵸 여러분들? 인간을 완전자로 해석을 하잖아 본인 스스로. 이러한 사회는 개방된 사회야. 폐쇄 통제야. 폐쇄 통제예요.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에서 하는 결정 양식을 뭐라 그러냐? 합리 모형으로 파악한 거예요. 다원지는 뭐로 나왔어요? 점증 모형이지. 자, 그럼 본인이 얘기하는 혼합 모형은 뭐로 나왔어요? 활동적 사회란 말이 나왔는데 이 활동적 사회는 자, 이거 선생님 보자. 정보화 사회를 얘기하는 게 무슨 사회?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하고 정보 사회는 약간 틀리죠. 현재 우리가 살고 사는 정보화 사회, 정보 사회야. 현재 우리는 정보 사회야. 정보화가 아니라. 정보화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좀 정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약간 구분이 돼야 돼. 근데 에지온이가 이 이론 자체를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60년대 얘기하거든. 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는 이런 미국이라는 사회가 정보 자체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한 사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 여기 보세요. 정보화 사회, 정보 사회 약간 틀리다, 여러분들. 틀린 개념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 보자. 그럼 정보화 사회를 얘기할 때는 물어볼게. 전체주의 사회보다 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회, OX.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아마 집에서 자 우리 정문이 집에서 아파트 살아요? 그럼 거기서 나올 때 벌써 현관문 나오자마자 저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 카메라 없어요? 이상하나 보시더래. 거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요 안 타요? 타면 거기 저기 뭐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또 나가는 문에 있을걸? 있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우리 어디야 뭐야 횡단보도 건널 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길가에도 몇 개씩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시 못한 여러분들 가로등에 다 이게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전체주의 사회보다는 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회죠. 그래 안 그래요? 뛰어난 사회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물어보자. 그럼 다원주의 사회보다 합의 능력이 뛰어난 사회 OX. 오죠. 다원주의 사회를 얘기할 때보다 합의 능력이 뛰어나지. 왜? 화상으로 이제 원격지 간에 회의를 해야 하네. 하잖아. 인터넷 보고 카메라 보고 막 얘기하잖아. 서로 막 대화도 하고. 이 사회 이게 정말 이게 활동적 사회예요. 활동적 사회를 액티브 소사이티 해가지고 능동적 사회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무슨 사회? 능동적 사회. 그래서 이러한 능동적 사회 결정 양식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혼합 모형 갖고 의사결정 양식을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적 사회라는 말 박스가 나온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 여기 이제 190페이지 쭉 나온 거고 하단에 장점 나온 거 봐. 그럼 이 혼합 모형의 장점. 자, 정책 결정을 정치 사회시켰다는 장점이네요. 정치 사회시켰다는 말은 뭐야? 정치 사회 체제와 연관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맨 위에 중간 상황에 따른 융통성 부여란 말이 나왔나? 중대한 상황.
위기 상황. 이게잖아. 융통성구 얘기고. 근데 비판을 얘기할 때는 이론의 독창성이 있어 없어? 앞에서 얘기한 것을 결합한 것에 불과한 거지 이론의 독창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 자, 여러분들 191페이지 쪽날개 보자. 혼합 주사 모형에서 점증적 결정이란 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숲 전체를 바라보는 건 뭐야? 그건 합리 모형이지. 점증은 나무를 보는 거지.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봤으면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최종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옵티멀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최종 모형. 자, 그대로 보자. 이 최종 모형은 60년대의 미국적 사회를 배경으로 얄켈 드로우가 제시한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이 드로우는 좀 전에 얘기한 점증 모형을 혹독히 비판해. 자, 뭐를 비판했다? 아, 이거 엄청 비판해. 여러분, 점증 모형 자체는 자, 여러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는 대안 선택이라고 얘기 안 해. 하죠. 근데 실질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자의 사냥개, 주구에 지나지 않는 결정 양식이라고 아주 그냥 혹독하게 처참하게 비판을 해. 자, 두 집단이 있어. 여기 보자. 여기 흑인이 있고 이게 백인이야? 그럼 물어볼게. 두 사람 이게 상충이 돼. 그럼 정부에서 먼저 고려하는 것은 힘이 센 백인의 의견이야? 힘이 없는 흑인의 의견이야? 백인의 의견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매번 흑인의 요구는 도외시되는 거야. 많은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 요구에 반영을 얘기하지만 실질 딱 여러분 뚜껑을 열면은 백인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백인의 사냥개에 불과한 결정 양식이라고 뭘 비판한다? 점증모형 비판해. 또 하나 만종모형과 점증모형은 보수야 혁신이야? 보수야. 보수는 기득권 세력을 계속 유지하네. 하니까 여러분들 소외된 계층 계속 이익을 여러분들 상실해야 돼. 그래서 이거 완전 뭐라는 게. 그럴 바야 모든 걸 빠짐없이 비교분석 검수 완벽한 대안서 가는 요 합리 모형을 인정합니다. 자, 일단은 뭘 인정한다고 적어놨어요? 합리 모형 인정이에요. 근데 요 합리 모형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 한계는 뭐냐? 선례가 없는 대안 선택이야. 자, 칠판에 뭘 적어요? 선례가 없는 대안 선택. 여러분들, 합리 모형은 자 물어보자. 합리성 가운데 무슨 합리성을 추구해? 자, 경제적인 합리성. 좋습니다. 두 번째, 합리 모형은 모든 정보나 자료의 총체적인 수집이 전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완벽한 정보 수집, 정보나 자료의 수집이 전제가 돼야 돼. 근데 선례가 없는 대안은 자 물어보자. 정보나 자료가 있어 없어? 이럴 때 한계 직면해. 이럴 때 정보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설령 정보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때 수집하는 비용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비교해보면은 이게 더 커. 합리모형은 뭘 추구해? 쉽게 경제성을 추구하잖아. 아, 이건 경제성이 아니지. 마이너스지. 아, 이렇게 돼야지. 미안합니다. 비용이 더 커. 손실을 봐. 이럴 때 합리 모형이 결정적 한계의 벽에 부딪힌다고 얘기해.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냐? 자, 수사관이 수사할 때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으면 뭐 갖고 해? 심증 갖고 하죠. 내 육감에는, 내 직관에는 저 녀석이 범인인데. 그죠? 마찬가지야. 정책 결정자가 이렇게 선례가 없는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결정권자가 지니고 있는 순간적인 판단, 육감, 직관에 근거한 대안 선택을 한다고 파악해. 이를 통하여 합리모형의 한계까지 극복하는 최적화된 대안 선택이 가능하다. 최종 모형이에요.
인간의 육감과 영감과 직관을 뭐라 하냐? 초합리성이라 그래.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인간의 육감과 영감을 동원하여 최적에 대한 선택한다. 지나치게 좀 환상적이야. 그쵸? 그래 안 그래? 육감, 영감 마저 틀려. 맞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옛날에 꿈을 꿨는데 돼지 여러분들 몇 마리가 막 품에 들어와. 흑돼지가. 이건 완전히 저거 아니야. 그래서 로또 복권을 큰맘 먹고 10,000원어치나 샀어. 500원짜리 하나 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육감이나 영감은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들어오는 자신의 육감과 영감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시켜. 자, 골목길에서 여러분들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강아지가 태어나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틀었다? 그럼 그 순간에 사고가 나건 나지 않건 간에 나중에 생각해 보더라도 그때 순간적인 육감 판단에 근거한 운전 행위야말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행위임을 인간들은 확신을 해야 하네. 확신하잖아. 선생님이 던졌어. 순간적으로 피해 안 피해? 그걸 피해요. 인간의 육감과 영감은 우리가 알수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란다. 해서 최적화된 대안 선택을 가능케 한다고 밖에 들어오가 얘기한 거예요. 육감과 영감 직관을 여기 보자.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은 초합리성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두 번째, 여기 보자. 육감과 영감 직관은 계량화할 수 있어 없어? 계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적인 유인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질적인 유인. 여기 보자. 육감과 영감은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교재 보세요. 맨 위에 들어 밑줄 쳐놓고 원칙적으로 합리명 인정하지만 옆에 선례감 대한 선택, 합리적 요인에 뭘 고려해야 한다? 초합리적 요인. 직관, 육감, 영감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고 내려가서 내용 나온 거 보자. 이 모형은 밑줄 질적인 모형으로서 자, 그 다음 계량적 성격 결합. 자, 여러분들 고개 들어보자. 계량 모형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 뭐가 떠올라? 합리 모형. 근데 이 원칙적으로 합리 모형 인정했어 안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자. 정보나 자료가 굉장히 많아. 이럴 때 뭐가 가면 돼? 합리명 가면 되잖아. 이럴 때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선례가 많고 하는데 합리명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리명 인정하기 때문에 계량적 성격 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 요인을 동시에 다루고 있고 3번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선택단의 중요한 척도 맞고 자 밑에 활류를 강조한다. 이 활류는 저거나 정책 결정 체제의 개선 강조. 정책 결정 체제의 개선을 강조. 정책 결정 체제의 개선을 강조. 이때 정책 결정 체제는 저기 보자. 좀 전에 들어오는 다원주의 결정 체제를 비판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 그래서 다원주의 결정 체제가 지금 문제점을 여러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최종 모형이야. 그러니까 다원주의 결정 체제의 개선을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정 상황을 크게 3단계 형태로 나눠. 하나가 바로 뭐다? 초정책 결정 단계. 자, 초정책 결정 단계 옆에 뭐라 정책 결정하는 결정 단계란 말 나왔나?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 여러분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정책 결정할 때는 추구할 가치가 있어 없어? 정부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되나 해야 돼.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가치의 처리란 말이 나왔나? 아유, 거기 들어보자. 이것도 얘기하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자, 여러분 힘들은 거 싫어하잖아. 이게 보자.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란 말은 뭐냐면은, 자, 선례가 없으면 뭐로 한다? 초합리성. 선례가 많으면 뭐로 한다? 합리무용. 그걸 결정하는 단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정책 결정 단계는 구체화된 대안 선택이야. 쉽게 얘기하면. 후 정책 결정 단계는 그 다음부터 가는 게 집행평가 환류가 이루어진 단계. 집행평가 환류가 이루어진 단계. 그걸 후 정책 결정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3단계 형태로 나왔는데 출제량은 초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에 관한 결정 단계. 그거 한번 시험지에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자, 그러나 비판이 있습니다. 자, 비판 나온 거 봐. 여러분, 인간의 육감, 영감, 이걸 여러분들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육감, 내 육감에는, 내 영감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근데 그걸 육감이나 영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난 이 정문이를 보면은 정문이 옆에 앉아있잖아. 진짜 어서 본 것 같아, 얼굴을. 현진아 처음 보지? 진짜 어서 본 얼굴이야. 근데 얘를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꿈속에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진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네 고향 어디냐? 어? 마산?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 보자. 그럼 이 친구를 얘를 내가 어디서 봤지? 처음 보자마자 얘를 어디서 봤지? 진짜 얼굴에 각인이 있어. 근데 이 얼굴에 박힌 이 각인이 어떤 순간적인 내 뭐 육감에 의한 건지 과거에 어떤 경험에 의한 건지 그게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찾아냈어, 그 이유를. 이 친구 얼굴이,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은 EBS 여러분들 방송 강의할 때 PD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았어. 그러면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나 이름 알면 이름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도플갱어 같아. 그래서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냐면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와봐. 걔 사진 보여줄게. 얼굴이 너무 닮았어. 그래서, 그럼 이거는 육감이 아니라 뭐야? 경험 자체가 나의 머릿속에 인지가 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육감과 영감 자체가 무엇인지 이거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고, 육감과 영감을 통한 최적에 대한 선택, 지나치게 유토피아적 환상 내포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는 거.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무슨 무역이다? 최종 무역이라는 것 정도 숙제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 5가지 형태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거기 들어보자. 현재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자, 틀려들으니까 크게 대답해보자. 인간을 완전자로 파악한다. 합리모형. 경제적 합리성. 합리모형. 좋습니다. 교재 보지 마.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선택. 만족모형.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인간의 행성은 한계가 있다. 그걸 제한된 합리성. 만족모형. 정치적 합리성. 에이씨, 점증모형. 신경질 나. 틀어줬다니까 나 신경질 나냐. 여기 보자. 경제적 합리성 무슨 모형? 합리모형. 제한된 합리성. 만족모형. 정치적 합리성. 점증모형. 자, 초합리성. 최종모형.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여기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현재보다 약간 나은 상태. 점증모형. 점증모형의 검토의 대상은 신규 사업이야, 기존의 사업이야, 모든 사업이야. 신규 사업. 좋습니다. 모든 걸 검토하는 건 뭐야? 합리모형. 자, 호락모형은 뭐하고 뭐를 결합했어?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자, 물어보겠습니다. 중대한 결정은 뭐로 해? 합리모형으로. 부분적 지엽적 결정은 점증모형 갖고 한다. 여러분들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을 부정한다. OX. X.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한계가 있음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최종 모형은 질적 모형이야, 계량 모형이야. 질적 모형이야. 계량 모형은 무슨 모형이야? 이건 합리 모형이지. 그건 합리 모형이지. 계량적 성격을 인정했다고 해서 계량 모형은 아니야. 계량 모형은 다른 별칭이야. 합리모형의 별칭이야. 점증 모형은 질적 모형이야. 그렇지만 계량적 성격 결합,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아니, 최종 모형은. 알았습니까? 최종 모형은 질적 모형으로서 계량적 성격 결합, 그 표현이 맞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제한된 합리성. 만족 모형. 정책일 합리성. 점증 모형. 경제적 합리성. 합리 모형. 자, 물어보자. 실현 가능성이 없다. 2가지 얘기해봐. 합리 모형과 최종 모형. 그러다 실현 가능성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수적 결정 2가지 얘기해봐. 만족 모형 또 하나. 점증 모형. 만족과 점증은 보수적 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좀 쉬었다가 또 쓰레기통 모형부터 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